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SK종합화학이 SK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전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100% 규모인 연간 250만 톤 이상을 재활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도 해소를 해나간 모습입니다. 미국장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상승 마감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중의 변동성은 좀 큰 모습이지만 2차 전지주를 주도로 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 코스피는 0.92%까지, 코스닥은 0.37%까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안심할 수는 없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시면서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다른 문의사항 있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최슬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특별 캐스터 최슬기입니다. 오전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던 양대 시장,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상승으로 방향을 굳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점점 더 확대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늘장 상황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 한때는 3,130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점점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3,1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전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0.35%가량 상승하면서 1,0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 외국인입니다. 장 초반에는 순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물량 담아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 3,279억 원가량 매수 우입니다. 반면에 장 초반 사자세를 보이던 개인, 지금 현재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772억 원 던지고 있고요. 기관이 여태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549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개인들 사자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638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37억 원, 외국인은 1,37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및 테마,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더블폰, 갤럭시 부품주, 2차 전지, MLCC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행주, 또 게임주들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블폰, 그리고 갤럭시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돌풍에 오늘도 폴더블폰과 갤럭시 부품주 강세입니다. 판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흥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UTI가 현재 11.57%가량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DKT도 강세인데요. 5%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 SKC, 덕산 네오룩스, 파인테크닉스 등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승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M의 리콜 확대 이슈 등으로 조정을 받아오던 2차 전지주들, 오늘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이 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익 P&E가 장중에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대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2,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 역시 강세입니다. 6.54% 상승하면서 11만 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5.79%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만 2,2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 솔루스 첨단 소재, 신흥 SEC 등도 강세입니다. 다음 상승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고 하고 또 이 반도체의 쌀은 MLCC라고 하는데요. 이 MLCC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MLCC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MLCC 관련주들 주가가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강세인데요. 현재 5.42% 오른 5만 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모신소재, 아모텍, 네온테크 등도 강세입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주들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 여행주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현재 0.52% 밀리고 있고 인터파크가 특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4.95%,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9,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도 1.19% 밀리면서 24,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하락 업종 테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게임주도 약세입니다. 사교육, 부동산, 여러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중국. 이번 타겟은 또 게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게임 이용 규제안을 밝혔는데요. 이에 펄어비스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7.16% 하락하면서 94,700원 선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넵튠, 네오위즈, M게임 등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홀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신작 게임의 글로벌 흥행 소식에 더불어서 무상 증자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 15%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9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의 강세인데요. 지금 현재 2.84%가량 상승하면서 3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최슬기 캐스터가 전해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 게임주들은 또 중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 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게임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점 잘 가지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객장 상황 오후 들어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특히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오전까지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두산퓨얼셀, SK이노베이션, 오후 들어서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대한 매수세 역시도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X세미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크래프톤, 한화시스템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YG엔터테인먼트,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기술주 위주로 성장하고 있고 오늘의 매수세도 기술주들로 들어오는 흐름들 몇 종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경제지표 우려감 속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와 우리 시장 조금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비둘기파적 발언의 여파 등으로 기술주 강세를 바탕으로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었지만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델타 변이발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에 더 주목하는 모습 그리고 또 월초 경제지표 발표 등을 앞둔 점에서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으로 보합권 공방을 좀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시장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좀 차별화 장세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업종과 이 폴더블 관련주들의 이 선별적인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주가 조정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성격과 더불어서 서울시가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밝힌 점 등이 관련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총 20만 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점이 이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이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원익 P&E, 그리고 에코프로, LNF, S트래픽 등의 이런 주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최근 좋은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의 이 폴더블 폰이 예상외 흥행을 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연일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관련주 강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폰 생산 능력을 기존의 연 1,700만 대에서 연 2,500만 대 수준으로 50% 안팎의 증산을 결정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폴더블 폰의 예상외 흥행과 더불어 글로벌 출시에서도 예상외 흥행을 좀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러한 흥행은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관련주 강세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못 갔던 종목의 순환매가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높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오전장과 정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망색 속에 차별화된 장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명의 위원들이 여러분의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어떤 위원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빛나고 있는지, 또 어떤 개별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베스트 3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70.91%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6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도 확인해 볼까요? 이어서 2위 정재훈 위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99.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개의 종목들이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는 허반석 위원이 차지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29.8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5개의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탑5 좋은 모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정재훈 위원의 아난티, 현재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허반석 위원이 추천한 이마트인데요. 13.6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 역시 허반석 위원이 추천한 삼성 SDI인데요. 5월 6일에 편입됐습니다. 삼성 SDI 오늘 LG화학과 지금 엎치락 뒤치락 시총 상위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 현재 수익률은 22.19%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역시 허반석 위원의 종목인데요. 7월 15일에 편입됐습니다. KH바텍 30.2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1위 종목은 박원재 위원이 추천했던 신흥 SEC입니다. 8월 11일에 편입이 됐는데 편입되자마자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38.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위를 차지한 허반석 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의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4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하거나 익절에 성공했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됐던 호텔신라 수익률 18.91%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4월 8일에 편입됐던 ISC 12.68% 수익률 기록하면서 익절 성공했습니다. 5월 20일에 새롭게 들어왔던 우양 12.85%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7월 1일에 들어왔던 에스코넥은 12.6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9일에 편입됐던 CJ제일제당 11.63%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5월 6일에 들어온 삼성 SDI 22.1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허반석 위원, 이마트도 추천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13.6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온 7.6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7월 8일에 편입됐는데요. 현재 약 손실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H바텍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0.23% 수익률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BH 역시 11.8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현재 약손실 구간에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습니다. 허반석 위원, 대형주를 위주로 포트폴리오 꾸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좀 큰 종목들에 같이 편승하며 좀 더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나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허반석 위원, 지금 문자 샵 0082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허반석 위원과 같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 솔루스 첨단 소재가 26.8%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제철 4.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에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요. 현대글로비스 2.4%의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KB금융 현재 약손실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편입됐던 코인테크 8.4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밥켓과 성광밴드 약손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요새 철강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세아제강 현재 11.8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8월 11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편입되자마자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에 들어온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1.93% 수익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원재 위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박원재 위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위원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밤 주유소에서 역시나 또 많은 이야기들, 알찬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주유소까지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갑자기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또 살펴보니까 이제 뭐 잭슨 미팅 이후에는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뭐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 네. 나오고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신고가로 마치게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워낙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구분도 확실하게 좀 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왜 오르죠? 아니 지금 네. 상암동 5년 동안 이렇게 올라버렸네. 네,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왜 들어온대요? 갑자기? 그거는 제가 또 이제 저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또 한 12시 또 다들 점심 먹는 사이에 또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아주 막 진짜 ATM기로 여기는구나. 쥐어 들었다 놨다. 네. 많이들 해드세요. 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니 뭐 올라도 납득이 돼야 좋아하지 같이. 예, 어쨌거나 잭슨홀 다시 갈까요? 네. 자, 이게 지금 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매년 주최하는 저 잭슨홀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캔자스시티가 어디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 전역을 갖다가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미국 동부 끝에 보스턴, 뉴욕, 뭐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이렇게 쭉 내옵니다. 제일 왼쪽에 샌프란시스코. 자, 그 옆에 보면 이 넓은 땅에 사람은 별로 없고 한 이쪽이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관할 구역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그 옆에 있죠. 제임스 블라드. 뭐 그다음에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카플란도 요즘 언급이 됩니다만 이쪽 텍사스 쪽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번에 주제는 뭐 거창합니다. 매크로 이코노믹 폴리시니까 그것이 경제 정책이죠. 이는 uneven economy. 뭔가 이 불균등한 울퉁불퉁거리는 뭔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이런 어떤 경제 하에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도 비대면이었죠. 2년째. 참 코로나 참 지긋지긋한데요. 요 헤드라인이 그대로 한마디로 다 쓰고 있습니다. 파월도 연내 테이프 시작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rate hikes, 그러니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표현입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꽤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 들어가자는 그쪽 진영에 나도 있었다. 그런데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테이퍼링이 언제쯤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언제 가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테이퍼링 시작이 곧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향후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하게 주의 깊게 평가하겠다. 저 carefully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carefully인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이 양반 말이 바뀌어요. 어디서 말이 바뀌었느냐.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데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향후 하도 테이퍼링 말이 많으니까 테이퍼링에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둥 이딴 소리 할 때 네. 2013년 버냉키 시절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줄여나간다는 의미의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고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할 만큼 긴축 발작도 있었잖아요. 그 말만 듣고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식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자, 그렇게 했는데 향후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2013년, 2015년 그 당시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이다라고 해서 월가나 여의도는 할 것 없이 그러면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면은 그때는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금리 올렸지? 이런 거 따지고 와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갖고는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이 끝나서 양적 완화가 종료돼서 인플레가 좀 잡히고 하면 그럼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렇게 아주 이제 양쪽으로 다 줄타기를 했죠. 테이퍼링 연내 하는데 나는 동의해. 그렇다고 금리 인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환호한 거는 그 전날 보세요. 이 사람들 미리 또 백신을 맞췄어요. 요즘 하도 백신 그럽니다만 백신이 뭡니까? 미리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 제임스 블라드 무슨 늘 하던 얘기, 여기는 블라드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끝내자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처럼 가는 거는 너무 급하다. 물가 상승률이. 그런 상황이고, 또 2000년대 중반 집값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지금도 미국 집값 길길이 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블라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돈 너무 풀어서 이렇다 이 얘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먼저 보시면은 이번에 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총재이기도 한 에스트 조지, 전통적인 아주 뭐 늘 매파로 분류되는 그런 FOMC 위원입니다. 야,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제 진전을 고려할 때 테이퍼링 시작이 적절하다. 당연한 얘기고, 최근 2달간의 고용 증가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 보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1,200억 달러씩 막 매달 공급하는 이런 식의 통화 완화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당연한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지금도 매일 1조 달러씩 그냥 연준에 잠기잖아요. 영레포로. 거기다 카플란 총재는 또 일주일 만에 또 말 바뀝니다. 일주일 전에 그때 그랬잖아요. 늘 여기도 매파였는데 델타 변이가 이게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나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간다. 이러던 양반이 네네. 바로 파월 연설하기 하루 전날 또 CNBC 나와가지고 현 단계에서 내 견해를 바꿀 무슨 뭐 요인이 발견 안 된다. 여전히 테이퍼링 빨리 가야 된다 했으니, 이렇게 백신 부스트샷 세 방까지 맞았으니 파월입에서 연내 테이퍼링 하니까 안 아프네. 금리는 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다음에 늘 드리던 말씀의 연장입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데니 리서치에서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부푸는 거 보세요. 이때 2008년 요 전에는 거의 뭐 꼬물꼬물해요.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게 보시죠. 금융위기 때 돈 풀을 때 해봐야 이 왼쪽에 지금 이 커서 움직이는 이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정치권과 중앙은행들 갖다가 다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확 풀었죠. 네. 빨간색이 연준입니다. 지금도 차곡차곡 열리는 거 보세요. 매달 1,200억 달러씩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지금 한 4조 달러 수준까지 올 수 있겠냐고요. 지금 막 8조 달러가 넘어서 있는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만 보면은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말이죠. 우리 어지간한 승용차에 기름 넣으라고 불 들어왔을 정도 앵꼬에 가까이 됐을 때 그거 한번 꽉 채우려면은, 가득요 함 하려면은 네. 아마 한 몇 억 들지도 몰라요. 돈이 이렇게 풀렸다면은. 그런데도 우리 아직 뭐 1,600, 1,700원으로 그냥 기름 넣습니다. 리터당. 그나마 돈이 여기 잠겨 있어요. 이 그래프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excess reserve잖아요. 즉 초과 지준이에요. 초과 지준으로 딱 이만큼 안 쌓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3조 달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나마 연준이 잠겨 있습니다. 이거 한때 뭐 2% 넘는 이자도 주고 하다가 쭉 떨어지다가 요즘 이제 0.15% 주고 있습니다. 0.15% 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컸어요. 왜 나스닥이 갔느냐? 요날 팁스 수익률 보시죠.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질금리 대용으로 쓰인다 했죠. 이날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까지도 툭 떨어집니다. 네.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1.08 뭐 이런 식으로 한 8bp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금리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살짝 올랐어요. 올랐다가 살짝 이제 어제 하루 밀리고 했는데, 결국 이 금리가 내려갔다. 금리가 내려갔으니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인 분모가 내려갔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주들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유는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S&P 500도 넘었습니다. 자, 그동안 차트를 갖고 와서 제가 피보나치 그어가면서 이게 기술적 저항입니다고 했던 게 나스닥 15,000이었는데 이걸 200포인트 이상 훌렁 올라섰어요. S&P 500 4,500포인트입니다 했는데 4,500포인트도 올라섰어요. 자, 그러면은 열었네. 이제 갈 일만 남았네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위클리 차트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렴하던 중에 시장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좀 고갈되던 그런 상황 하에서 파월 그걸로 또 이렇게 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열고 있는 그림이라서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굳이 추격 매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여전히 지금 과매수 국면이고. 자,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 한번 보시죠. 애플 어제 길길이 뛰었네요. 무슨 뭐 인공위성하고 연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버버버 거리다가 이제 열었고, 아마존닷컴은 그동안 삐리삐리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파월 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가고 있고, 딱히 무슨 호재가 있었으라기보다도 그 논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기술주들, 여기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게 테슬라, 뭐 AI데이 이후에 별 극이 없다가 이것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테슬라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테슬라는 테슬라예요. 네. 지존이세요. 네. 이거는 종교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미국 증시 그럼 다 올랐니? 아니요. 로빈후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전체 흐름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다 압니다. 뭐 35불에 상장했다가 별 재미없다가 돈나무가 샀다고 훅 올라갔더니 이때가 8월 5일 기사입니다. 이게 8월 4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밈 주식 끌고 돈나무가 밀고 그래서 로빈후드 50%쏙 올라갔다 했는데 이 기사 보고 로빈후드 가나봐 해서 들어갔으면 지금 또 툭 물려 있습니다. 한 20% 정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또 뭐였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주식 주문 정보 판매 금지를 검토한다. 이 얘기가 뭐냐? 로빈후드는 뭐 먹고 산다 했죠? 그냥 이게 무료로 주식 체결시켜 주는데 그런 거 갖다가 시타델 같은 그런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들 그런 데다가 이 고객들 주문 정보를 넘기니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종목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알면은 훅 후려쳐버리면은 뭐 시타델 같은 애들이 얼마나 쉽게 돈 벌겠어요. 그게 이제 그건데 그걸 갖다 금지하겠다. 자, 이거는 그런 어떤 공매도 전문업체 그런 애들한테는 너희는 화토패 이렇게 딱 오므려서 치고 개인들은 그런 화토장 이렇게 막방에 돌려서 붙여놓고 고스톱을 치라니 이 게임이 되냐고요. 패 보여주고 치는 개인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갖다 이제 금지하겠다 하니까 로빈후드는 뭐다? 돈 나올 데 없네? 물론 저거는 로빈후드 회사에서는 그래요. 우리 그거 말고도 수익원이 다양하다는데 뭔 개뿔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자, 밈 주식 트레이딩은 여전합니다. AMC 이거 뭐 재미없지만 70불에 잡힌 사람 물리고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타이밍만 잘 잡으면 30불에 들어갔다 또 43불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30 몇 프로예요 며칠 사이에. 게임스탑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325불 여기 들어갔다가 지금 150불 왔으면 깝깝하지만 150불에 잡았더니 또 30 몇 프로가 또 며칠 만에 또 오르는 이런 장이니 다들 이런 거나 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주식이나 하면서 이래 그거 해라 뭐 아프간에서 왜 저렇게 빌빌거리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놈의 코로나가 왜 이런지 백신 무슨 뭐 파이자가 진짜 제대로 된 뭐 FDA 제대로 된 승인인지 뭔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식이나 짤짤이나 하고 있어라. 뭐 이런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분석도 지금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상승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듯한 뉘앙스는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확실히 지금 기술재 반등을 끌어올리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뭐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또 매일 뭐 지표들도 나오게 되고 매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 지표가 곧 발표될 네.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쨌거나 연준이 말하고 있는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잭슨 홀을 거치면서도 파월 의장도 인플레 부분은 인정했어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 그런데 고용이 자꾸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잭슨 홀 연설이 있던 그날 미국의 PC라고 하죠. 연준이 CPI보다도 더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 지수가 전년비 3.6%나 올라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30년 내 최고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연준은 이런 데서 조금 위안을 얻겠죠. 우리 말이 맞잖아. 일시적일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전월비가 살짝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월비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월비 꺾였다고 해도 0.3%입니다. 전년 한 달 사이에 0.3%면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연율은 어떻게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니까 네. 이게 3%대 후반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4% 갈 수도 있고 지금 목표는 2%인데 한참 위에 놀고 있는데 됐는데 그렇다면은 내일은 ISM 제조업 지수 나오겠죠. 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중국 제조업 지수 나왔습니다. 8월 50.1. 네. 그 50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얼마나 며칠 작업했을까요? 맞아요. 지금 저렇게 온통 홍수에 무슨 뭐 그러니 딴 거 볼 거 없이 뭐 바람도 많이 도와줬지만 이번 여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맑은 공기에 그래도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 동네 공장 거의 섰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도 아직도 50은 만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장 밀리니까 또 갖다 붙인 핑계였어요. 맞아요. 네. 중국이 이렇게 해서 또 밀린다 했다가 우리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조금 땡겼더니 무슨 뭐 몇천억도 아니고 순매수는 뭐 아직 2천억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만 조금만 이렇게 했더니만 별 거래량도 없이 지수는 확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요거예요. 내일은 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 날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이니까 고용지표 나오겠죠. 이 상황 하에서 이 난파하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수정님 그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하에서 지금 월가의 예상치는 그래도 한 75만 개 정도는 늘지 않았을까 일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3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늘었다. 실업률은 전월 5.4에서 뭐 5.5나 5.6으로 오히려 실업률은 올라갔다. 네. 이러면 주식 사실래요? 파실래요? 일단은 악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인플레에 대한 지금 오를장 내일장 갖다가 얼마나 진행하셨으면서 지금 아직도 그런 대답을 하셔. 네. 고용지표 망가졌으니까 주식 사야지. 네. 현실이 망가졌는데 주식 사야죠. 지금 사야 되나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못하고 일자리 창출도 시원찮고 실업률도 올라갔으면 주식 사야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네네. 돈줄 안 쪼을 거니까. 금리 인상은 뭐 택도 없는 얘기니까. 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저 친구 왜 저렇게 방송을 하다가 저렇게 하지? 지금 현 세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bad is good. 좋게 나오면 good is bad. 이랬던 상황이 이제는 정상화가 돼줘야 되는데 연준을 비롯한 저런 쪽 중앙은행이나 정치권들이 계속해서 정신을 안 차리니 시장도 정신 안 차리는 겁니다. 지표도 뭐도 실적도 나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모르죠. 이번 금요일 날은 고용지표가 나쁘니까 진짜 나쁜가 보다 해서 빠지든지 그러면 그 빠지는 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라기보다도 나스닥 패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쪼비하게 수렴하는 거 억지로 추가 매수 해서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가 더 들어올 만한 이제 잔여 세력이나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가 자꾸 궁금하던 차에 정상적인 시장이고 정상적인 차트라면 여기서 조금은 조정은 받고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또 잭슨홀을 빌미로 또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 굉장히 어려 보이던 4,500포인트 S&P 500, 15,000포인트라고 하는 나스닥을 별 고민 없이 뚫어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왔는 것이 기술적 속임수인지 진짜 그렇게 열고 갈 만큼 좋은 것인지 이제 요거 조금 이렇게
9월 달에 접어들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즘 시장에는 이걸 또 좋은 뉴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짚어봐야겠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또 우리 시장은 지금 좀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지금 상승하면서 이게 좀 따라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물정은 없지만 심정은 간다고. 여기 거의 외국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거 보시죠. 아까 채 1시가 되기 전에 이 자료 만들면서 보내드렸던 차트인데요. 지금 이거는 코스피 60분 차트입니다. 지금 이 고점은 3,296. 그거 말고 우리 진짜 고점 있잖아요. 3,316. 네, 맞습니다. 3,316을 갖다가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요 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때부터 무슨 뭐 모간 스탠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시장이 후루룩 밀리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해서 어떤 고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파동, 이 하나의 하락 파동 그리고 나서 돌아섰으니까 일단 습관적으로 한번 피부나치를 한번 펼쳐봅니다. 펼쳐봤더니 여기서 이번 하락의 절반이 이 낙폭의 절반이 3,170인 거예요. 3,170인데 그나마 이것도 고점끼리 연결한 이것도 기술적 저항선이라고 우리 어제 잭슨홀에서 그렇게 그거에서 미국 증시가 확 날아갔다고 갭업으로 출발했다가 초장에 뭐 20 몇 포인트 초장에 갭업 출발했다가 이것도 선이랍시고 머리 부딪히더니 밀렸잖아요. 오늘도 지지부진했지만 기어이 외국인들이 야 이러다 뭐 말 거냐. 3,170이 아니라 3,200은 찍고 가자.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8월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채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월간 차트를 말이죠. 그다음 슬라이드. 이 코스피의 월간 차트 보시다시피 7월 달에 자, 우리 6월 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2018년 2월부터 이 하나의 하락 팬데믹 때까지의 이 하나의 하락 사이클에 대해서 돌아서고 나서 한번 또 짚어봤더니 또 짚어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선. 이게 이제 3,30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가 3,316에서 돌고 7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 8월 달에도 밀렸다가 지금 이제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글쎄 이게 지금 양봉까지는 못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은 1시간 동안 굉장히 지수를 끌어올리면 여기 아마 십자형 도지는 나올 것 같아요. 보합 정도.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보나 MACD나 RSI를 보나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를 보나 여기서 말이죠. 무슨 특별한 그거 없이 최근에 봤던 3,316을 바로 열고 그냥 쭉쭉쭉 가자고 할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그게 뭐 있을까? 야,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야. 좋아질 일만 남아있지 않아? 인정. 그리고 혹시 알아? 외국인들이 미친 척하고 아니면 뭐 중국에서 돈 빼서 쭉 들어오고 갑자기 애들 보고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게임 못하게 하는 툭툭 막 나오는 저런 중국에서 돈 빼서 그러면 뭐 이머징에 할당해야 될 돈은 있는데 중국 뺐으면 어디다 넣을까? 한국 가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등등의 얘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쭉쭉 뻗어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죠. 지금처럼 워낙 거래량이 적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약간의 그것만 가지고도 지수를 뭐 1시간 만에 저렇게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과연 9월 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렇게 해서 또 이제 애매한 상황 하에서 9월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관망세 속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 8월인 것 같습니다. 9월장에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N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검색하셔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거나 옆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나가고 있죠.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내일자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